1945년 12월 5일 미국 공군의 전투기 부대가 5대2 기체로 플로리다의 군사기지에서 이륙하여 카리브해 상공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딱 1시간 후 모든 비행기는 레이더 화면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다른 한 대의 비행기가 수색을 위해 파견되었지만 곧 그 비행기 역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 이 해역에서는 비슷한 식으로 수많은 선박들이 이상하게 사라지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수백 건의 사고와 수천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관련 기관들은 즉시 이 해역을 봉쇄하였습니다. 이 해역은 마이애미, 미국 플로리다주, 푸에르토리코 및 버뮤다, 영국령 영토라는 세 점으로 구성된 삼각형 모양으로 제한되어 가장 많은 실종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그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다룰 것은 동쪽에 위치한 또 다른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 영토에 속하는 수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진상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 영토 중앙에는 큰 담수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양녀호입니다. 오늘날 이 호수는 광서성에 속하며 웅장한 양자강으로 이어지는 수로가 있습니다. 양녀호는 중국에서 가장 큰 담수 호수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어느 날 호수 가장자리에 사는 어부가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늘은 잔잔하고 호수는 마치 거울처럼 조용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호수 중앙에 도착한 순간 그 어부는 갑작스러운 돌풍에 겪였습니다. 비와 거세게 일어나는 파도가 함께 몰아치며 배는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에는 그 폭풍이 사라져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호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험난한 여정 이후 어부들은 어떻게 하면 건너편으로 가는 방법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담배호수와 관련된 수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배호수에서 벌어지는 모든 신비로운 이야기들은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4세기 중국의 원나라는 쇠퇴하였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천하를 두 갈래로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두 세력은 주원장과 진후량이었습니다. 양측은 몇 차례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승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주원장과 진후량은 천하의 운명을 가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결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결전의 장소로 담배호수를 택했습니다. 트란후르양은 수백 척의 대형 배, 용선이라 불리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배들은 물 위에 떠다니는 성같이 견고하며 물 위에서 떠오르는 성처럼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들의 약점은 움직임이 둔하다는 점에서 오는데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한편 주원장은 작은 배들을 선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크기는 적지만 그 대신 기민하며 민첩한 움직임과 전술의 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363년 8월 30일 새벽 트란군과 주군은 호위 전장에 배치를 하고 하늘은 비행기로 가득했습니다. 트란후르양의 군력은 명백하게 압도적이었습니다. 대형 전투선 100척, 소형 전투선 1000척, 그리고 65만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주원장의 군력은 그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백 척의 배와 20만 명의 병사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투에 투입되자 주군은 곧 제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차례의 정찰 후 주원장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석비전투를 재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트란후르양의 배들은 너무나 거대하여 상호간에 제약이 생기고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주원장은 유리한 바람을 기다렸다가 작은 배에 풀과 나무를 적재에 불을 붙이고 적의 함대를 향해 돌격시켰습니다. 트란후르양의 대형 배들은 조종이 어려웠고 불이 붙기 쉬웠기 때문에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원장의 군대는 전투선에 올라가며 무수한 수의 사람들을 쏘아 죽였습니다. 트란후르양 본인 또한 수천 명의 병사와 함께 사망하였습니다. 주원장은 이 승리를 중화 통일의 발판으로 삼아 명나라를 설립하였습니다. 옛날 바다의 전투에서 피로 씻은 호반호 전투는 수많은 병사의 시신을 매장시켰습니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전투 중 하나로 옛날의 석비 전투와 견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후로 이곳은 수천 명의 불운한 영혼이 묻혀있고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로 남았습니다. 호반호 주변 어부들은 세대를 거듭해 하늘은 맑고 구름이 없는 날에 갑작스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많은 배가 가라앉은 후 호수면은 다시 빠르게 평온해지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동하거나 수산물을 낚을 때 재난을 피하기 위해 현지 주민들은 동경호의 물가에 있는 신사에 찾아가 노가묘, 로가묘, 라 불리는 사당에 예배합니다. 습관대로 배를 호수에 내려놓기 전에 사람들은 신사에 가서 향을 피우고 안전을 기원하며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장시성성성 지방의 위험한 산악지대에 자리한 동경호는 아마도 중국에서 가장 큰 담수 호수일 것입니다.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최대 74km의 폭이 있습니다. 평균 폭은 16.9km이며 호안선은 1200km에 달하며 수면적은 3283km2입니다. 수위가 21.71m에 달하고 물의 최적이 27.6km3이 되면 평균 수심은 8.4m이며 최대 25.1m까지 증가합니다. 호수는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부는 좁고 길며 깊은 부분으로 동경호에서 양자강으로 흐르는 물길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호수의 본체로 넓고 얕습니다. 전체를 위에서 바라보면 북쪽과 남쪽에서 부풀어 오르고 중앙에서 조여든 연꽃과 같은 모양입니다. 노가묘는 동경호의 중앙에 위치하며 노가묘 근처 수역은 매우 위험합니다. 60년 이상에 걸쳐 이곳에서는 배와 약 1600명의 실종자가 묻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16일에는 2000톤에 달하는 용적을 가진 코브마루라는 화물선이 동경호를 통과했습니다. 이 배에는 중국의 역사유산에서 일본 해군이 약탈한 많은 보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은 맑은 날씨였지만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밀려왔습니다. 큰 파도와 맹렬한 바람이 거대한 배를 찢어서 둘로 접어버리고 호수 밑바닥으로 가라앉혔습니다. 코브마루에 탑승한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즉시 다른 배를 파견하여 인양 작업을 수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7명의 잠수병이 파견되었지만 그중 1명만이 생존하였고 그 생존자 또한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 상태였습니다. 그는 공황 상태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일본군은 코베마루의 잔해와 호수 밑에 있는 모든 문화재를 남겨야만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그 일본 배의 인양 작업을 여러 번 수행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잠수사인 에드워드 볼턴이 고용되어 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는 몇십 명의 팀원과 함께 그 시대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 황해로 잠수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잠수사들은 실종된 채로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서나 유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 볼턴 자신도 침묵하며 돌아왔을 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년이 지난 후 그는 미국 언론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와 그의 팀은 물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 출처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볼턴은 매우 강력한 소용돌이에 끌려 의식을 잃어가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의식을 되찾는 후 에드워드 볼턴은 동료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의 기간 동안 황해에서 다양한 사고가 여러 건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200척의 배가 침몰하고 1600명의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정점은 1985년 8월 3일에 단 하루 만에 황해에서 13척의 어선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침몰 사고 후 30명만이 생존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신경 이상으로 복귀하며 때로는 흥분하고 공포에 떨립니다. 급격한 높은 파도, 물의 소용돌이, 호수 바닥에서 나오는 미스터리한 빛, 격렬한 번개와 천둥, 흐릿한 흰 그림자 등 다양한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물줄기에서 UFO 관련 관측 복고도 있습니다. 2000년 3월 중국 전문가팀은 초음파를 사용하여 호수 바닥에서 16개의 이상한 지점을 감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배의 유골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호수로 잠수해서 확인할 용기가 없습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없어서 사람들은 이 호수가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 저주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이야기에 따르면 예전 황해 해전에서 어느 날 추원장이 지휘하는 배가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도망할 길을 모른 채 수영하던 도중 갑자기 호수 바닥에서 큰 거북이가 떠오르며 추원장을 안전한 기지로 안내했습니다. 이후 천하를 통일한 뒤 추원장은 이 은혜에 감사하여 원자군이라는 칭호를 수여하고 호수의 물가에 노령농당이라는 신사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몇 세기를 지난 후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폭풍과 큰 물결이 그 거북이에 의해 일으키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건너가려면 노령의 미소를 찾아가서 큰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야 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요소는 황해가 30도 북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버뮤다 삼각지대의 원전과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이 같은 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해는 종종 중국의 버뮤다 삼각지대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우연한 일치에 기반한 가설일 뿐이며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호수의 기이한 현상의 다른 원인은 담수 돌고래라는 생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봉호와 황해에서 서식하며 이들 돌고래가 배를 뒤집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수천 톤의 배를 가라앉히기는 어려워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오늘날 황해는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곳을 특히 양자강에게 물의 여과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황해는 현재 어업 및 관광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시에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든 갑작스런 강한 바람이나 큰 파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해 중국의 버뮤다 삼각지대는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